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최근 홍콩 상하이뱅크 SHBC라고 불리는 곳이죠. 에서 전 세계 9,3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10위는 홍콩이라고 합니다. 9위는 인도. 인도는 다양성이 많아서 풍요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하네요. 8위는 대만이고 7위는 태국이라고 합니다. 태국은 바다가 있고 값싼 의료보험, 저렴한 생활비가 있어서 되게 좋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6위는 뉴질랜드인데요. 자녀를 키우기에 가장 최고의 환경, 깨끗한 환경이라고 해서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5위는 바레인인데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4위는 독일이고, 이제 독일은 유럽 최고의 경제대국이자 이민자들에게 문호가 많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3위는 중국이고요.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물가가 저렴해서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위는 싱가포르인데요.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스위스입니다. 여행, 건강, 안전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외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아마 많은 청소년들도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진로 레시피에서는 해외에서 찾는 진로 이야기로 꾸며봤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은 방정환 아세안 비즈니스 센터 이사님이십니다. 아세안 비즈니스 센터는 그 한국 기업이 이제 아세안 기업, 아세아 국가로 진출할 때 기업을 돕는 기업이고, 또 아시아에 있는 정부로부터 어떤 국내 한국의 이제 시장 조사라든지 정보를 받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인 소개를 드리자면요.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하셨고, 대학원에서는 법학을 공부한 언론인 출신 비즈니스맨입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 뭐 산업부, 사회부, 뭐 기업 경험팀, 뭐 부동산부를 거치면서 이제 기사 생활을 하셨고요. 이제 이후에는 이제 싱가포르의 이제 글로벌 교육기관에서 이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국계 투자기업에서도 근무를 하셨고요. 저서로는 왜 세계는 인도네시아에 주목하는가를 쓰셨습니다. 소개가 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더위가 좀 한풀 꺾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세요? 네, 뭐 다행히 더위가 좀 꺾여서 이제 밤에 잠은 잘 자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올 여름 더위도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믿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하는 날에 요즘 좀 비가 와요. 네네.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산발적인 비라고 하는데 그게 오는데 비가 오는데도 좀 오늘은 덥더라고요. 예, 좀 후덥지근해서 사실 저도 여기 오는데 좀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하여튼 거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 이제 진로 레시피에서 이제 해외에서 진로를 찾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뭐 보면 많은 청년들이 이번 추석도 있고 연휴도 대부분 해외로 너무 많이 나가는 게 이제 자연스럽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도 이제 해외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왜 취업이나 그리고 해외 취업이나 해외 창업을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좀 그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을 들고 싶은데요. 요즘은 뭐 인터넷만 사실 접속을 하면은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뭐 네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학생들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뭐 부모님 따라서 해외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체험 학습을 한다든지 네네.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좀 견문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국 내에서도 그 외국인들을 이제는 쉽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에 접하다 보니까 꼭 한국 내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해외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과 좀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욕구가 뭐 저희 이런 부모님 세대나 뭐 진짜 제 세대보다도 좀 커지고 있는 일단 그런 이유를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뭐 청년들이 어떤 글로벌 시대이기도 하고 뭐 SNS를 다 연결한 네네. 네트워크 시대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 주변에서 이제 경영하시는 기업이 이제 외국과 이제 연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문의나 이런 것도 좀 있으세요? 네, 뭐 저도 아무래도 저는 이제 좀 동남아 관련해서 인연이 깊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그런 문의가 좀 있습니다. 보통
학부모님들이 이제 어학연수 같은 거를 예전에는 뭐 저기 뭐 여행사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제 저희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특히 그 동남아시아에서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영어, 중국어가 같이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뭐 좀 안전하면서도 그 두 가지 언어를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 있는지 그런 걸 문의한 학부모님들 조금씩 늘어나고 계십니다. 아, 이게 점점 관심이 늘어나고 네네. 있군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국에서만 늘어나고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창업이나 취업 붐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해외에서 취업과 창업을 좀 많이 하고자 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뉴스를 보면 유럽의 청년들도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 이제 자신의 진로를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제가 좀 경험한 바로는 네네. 직간접적으로 체험 바로는 뭐 상당 부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조금 전에 질문처럼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 글로벌 시대이고 특히 그 최근이 이제 21세기가 아시아의 시대라는 점,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제 간략하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18, 19세기 이때는 뭐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위주로 해서 이제 유럽이 강세였고 20세기는 이제 팍스 아메리카, 이제 미국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그런 이제 무게 중심추가 조금씩 아시아로 옮겨오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G2라고 그러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을 그렇죠. 하면서 일단 아시아가 각광을 받다 보니까 그런 그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그런 선진국에서 아이리뷰 같은 좋은 학교를 나온 그런 현지 학생들이 점점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거는 뭐 한국 그 청년들이 해외 취업 창업에 그 눈을 돌리는 것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그 이제 유럽 지역은 특히 요즘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죠.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스, 스페인 막 실업률 높고 그렇죠. 딱히 이렇게 정부에서 손쓸 대책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번 경험한 사례인데 그 최근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 그런 이제 좀 번화가에 그런 유럽에서 온 요리사들이 그 이제 뭐 스페인식, 뭐 이탈리아식, 프랑스식 그런 레스토랑을 많이 오픈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장사를 접고 아시아로 와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사례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그런 이건 어떤 구조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약간 저성장의 그 한국도 지금 뭐 취업 그런 것 때문에 취업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유럽이나 그쪽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또 아시아로 눈을 돌리는 약간 현실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카르타라고 하지 않고 한국으로 안 오는 이유는 저희가 좀 비싸서겠죠? 비싸고 사실 뭐 이건 여담이긴 오시면 하지만 좋겠는데. 그렇죠. 그 제가 느끼기에 뭐 일단 요리 부분만 좀 얘기를 네네네. 드려보면은 그런 아직 한국에서는 막 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하면은 그렇게 막 높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는 잘 없는데 그런 요리 다양성 같은 경우는 그 나라들이 훨씬 난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보다. 정말 온갖 요리들을 다 구경을 해봤는데 거기 계시면서. 네네 한국에서는 잘 없거니와 간혹 있으면 또 너무 비싸고 비싸죠. 찾아가기도 힘들고 양도 그러다 적고 보니까 네네 깜짝 그래서 놀랐어요, 진짜. 좀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인트로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뭐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한 해외 국가 이제 10개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에요. 네네. 근데 저희가 아시아 국가들을 근처에 있으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린 뭐 대부분 뭐 아시아 국가들 하면 뭐 수도 이름 정도라든지 네네네네. 뭐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렇죠.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아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뭐 좀 이런 부분이 전문가이시니까 아시아 국가들 얘기를 좀 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이제 경제나 정치 상황은 지금 좀 거기서 꿈을 펼칠 만한 상황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저기 아까 그 말씀하신 그 HSBC 은행에서 나온 결과를 봤는데 다행히도 그 5위에 위치한 바레인을 빼고는 제가 그래도 한 번씩은 최소한 가본 나라들이어서 네네네네. 어느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크게 아시아를
그냥 이렇게 구분을 하면 일단은 이제 한국, 중국, 일본, 그다음에 보통 이제 대만, 홍콩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렇죠. 동북아시아라고 몽골까지 포함을 네. 하는데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이 있습니다. 뭐 여기는 사실 저희랑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좀 친숙할 것 같은데 뭐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는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거의 미국과 어깨를 겨루고 있고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한때 뭐 잃어버린 20년이나 그럴 정도로 정말 경제 상황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는 들어서. 또 많이 이제 네네.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서 한국 그런 젊은이들이 현지에서 취업한 사례도 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만, 홍콩 같은 경우는 그 한국이랑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싱가포르랑 같이 해서 이제 예전에 뭐 한 80년대 이후로 고도 성장을 하면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이렇게 불렸는데 특히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그 대중국 그런 비즈니스라는 관문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제 해외로 취업에 이제 앞서 이제 청소년들 뭐 청년들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 그냥 한국에서 안 되니까 네네. 가보겠다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한국에서 충분히 준비를 인터넷도 다 되니까 좀 네네네.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준비인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그 청년들에 앞서서 이렇게 기존에 그 이제 사회 경험도 있으시고 그런 네. 분들이 이제 아세안 지역에서 창업하는 사례를 많이 봤고 저희가 이제 뭐 컨설팅이나 많이 봤는데 그 이제 한국에서 안 되니까 뭐 동남아라도 가보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의외로 있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10중 8구는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건 뭐 사실 한국에서도 자기 사업을 해서 성공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데 그 정말 말도 안 통하죠. 그 뭐 그 문화, 습관, 음식 그 모든 거에 낯선 나라에 가서 그 사실은 뭐 큰 사기 안 당하고 뭐 이렇게 신체 건강하게 돌아오는 게 네네네. 감사할 정도로 네.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마인드는 정말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이렇게 그런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그런 거랑 비교적 좀 자유로울 수가 있으니까 열린 마음으로 그냥 세상에는 정말 이제 다양한 그런 문화와 뭐 음식과 언어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이제 사는 방식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존중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열린 사고가 저는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린 사고라는 건 이제 나도 거기서 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그런 거에 바탕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 한국 사회는 이제 뭐 한국에도 뭐 그런 이제 외국인들이 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50만 명 정도 이제 꽤 많이 이제 늘어난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는 뭐 단일 민족 그런 네.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그렇죠. 알게 모르는 네.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정말 대표적인 그 다문화 국가거든요. 그렇죠. 종교도 많고 네네, 그 민족도 나라는 많고. 그 일단 6개 종교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략 한 300여 개 정도의 그런 인종이 있습니다. 그런 인종 집단들이 무려 700개가 넘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잘 어울리면서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에 만약에 진출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뭐 한국이 최고야 그런 단일 민족을 너무 이렇게 중시하는 그렇죠. 사상을 가지면은 그들과 동화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뭔가를 현장 가서 배우려는 그런 마인드가 쉽게 이렇게 갖춰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마음 자세라고 하면 저는 이런 어떤 열린 사고와 그런 상대에 대한 존중 그런 거를 좀 꼽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 인도네시아도 서울이랑 부산이랑 별로 말 다 통하는데 그렇죠. 인도네시아는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물론 거기도 이제 그 바하사 인도네시아 표준어가 있습니다. 그게 왜 표준어를 만들었냐면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700개 언어가 그냥 서울 말이랑 어디 뭐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그런 수준이 아니고 거의 완전히 다른 말이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도 표준어가 없으면은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준어를 제정을 한 건데 그런 제정은 이제 그런 문화적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인도네시아는 이렇대라고 그렇죠, 그렇죠. 인도네시아 보통 이렇대라고 하면 그쵸, 큰일 날 것 같아요. 기업하는 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게 인도네시아 뭐 인구가 2억 5천이고 아세안 동남아에서 그렇죠. 제일 큰 시장이고 아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뭐 그리고 인구 절반이 네. 30대 이하 젊은 사람에서 싼 노동력도 많다고 그냥 약간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통계 수치만 갖고 환상을 갖고 가시는데 그 결국 가장 그런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
그 사회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뿌리를 내려갖고 그 나라 사람들과 잘 동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화적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는 거의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 요즘 베트남이 좀 뜨는 것 같다라는 네네네. 것도 있어서 저희가 이거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베트남에 많이 가시고 이제 뭐 여행사나 이런 네네네네. 것도 그러니까 뭐 기업들 한국 기업도 많은 것 같아요. 베트남 좀 설명을 좀. 베트남은 그 일단 그런 지리적 위치가 뭐 인도네시아까지는 서울에서 뭐 자카르타까지 수도 자카르타까지 비행 시간 7시간 걸리는데 베트남은 뭐 호치민 하노이까지 한 5시간 5시간 반 걸려서 일단 지리적으로 좀 가깝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그런 유교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교육열이 강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이랑 좀 상당히 비슷한 네, 그런 부분이 얘기 많이 한국에 한 20년 30년 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실제로 좀 근면하고 좀 잘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이제 의지들이 있어갖고 그 한국 기업분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일단 그런 노동 집약적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섬이라든지 방직 이런 걸로 들어갔다가 최근에는 뭐 한국의 그런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거기를 아예 그냥 하나의 동남아 생산 기지로 적극 육성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제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이 일을 하는 뭐 협력 업체들, 부품사들도 같이 나가서 어떤 하나의 그런 단지 같은 걸 조성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런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커져갖고 심지어 뭐 삼성전자가 만일 거기서 뭐 문을 닫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이 휘청하면은 베트남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입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정보들을 좀 알고 네네. 가면 네네네. 준비할 때 되게 도움이 그럼요. 될 네네.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제 특별히 이제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어떻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눈 것들의 내용은 이렇게 찾아봐도 될 수 있는 정보였고 네.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많은 체험을 하신 선배님으로서 네네네네. 좀 여쭙고 싶은데 이제 특별히 해외 취업이나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꼭 전해주고 싶은 네네.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좀 인도네시아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한 3년 넘게 거기서 살면서 네네. 저도 일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이렇게 친절하게 소개해 주셨던 책도 썼는데 네네. 그런 걸 이제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인도네시아에는 지금 한국 분들이 대략 한 4만 명 정도 계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1960년대 70년대부터 일찌감치 넘어오셔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공하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 오래 계신 분들을 보다가 제가 좀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했던 게 그 현지에서 어떤 대중교통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는 이제 한국 같은 이제 그런 지하철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랑 해봤자 뭐 버스, 택시가 전부인데 뭐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다 이용을 하셨지만 그런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한국인들이 한국 분들 중에서요. 네. 그 왜냐면은 그냥 정류장을 보통 못 찾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일단 그 기사 딸린 차를 타고 이제 다니시거나 아니면 이제 택시 주저원들을 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거기도 이제 우버 같은 게 많이 들어서 하는데 그 물론 이제 꼭 필요가 없으면 안 타실 수는 있는데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현지를 알려면은 그런 대중교통 버스 같은 걸 따서 그 현지인들이 어떻게 그런 이동을 하고 이게 뭐 교통 문화는 어떤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알아보고 체험하는 게 저는 이렇게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쓰기 위해서 뭐 그런 버스 온갖 종류 버스를 다 타봤고 또 심지어 막 열 몇 시간 넘게 완행 열차를 타고 일부러 이렇게 경험도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제 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그런 이제 현지 단순하게 그 뭐 인터넷이나 책으로 접하는 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지에 가서 최소 몇 달 이상 거주를 하면서 좀 이렇게 정말 발품을 팔면서 아직 그 학생들도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그 책과 인터넷 그리고 어떤 전문가 지인들이 해줄 수 없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몸으로 부딪혀야만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많이 쌓으면 좋겠다. 또 가능하면 이제 그 젊은 나이에 그런 게 결국 쌓여서 나중에 이제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이제 큰 자양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얘기나 베트남 같은 경우 이제 네네. 언어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네네. 가면 이제 좀 이게 한국말이 좀 통하나요? 약간 이제 위상이 좀 높아졌다고 하셔가지고 물론 네 그리고 뭐 한류 뭐 그런 것도 있고 음. 하는데 사실 아직 한국말이 그렇게 일상적으로 통하는 걸 기대하기 좀 어려운 건 사실 영어도 그렇게 안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다행히 인도네시아 말 같은 경우는 좀 배우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서 왜냐면은 그 알파벳 영어 알파벳을 그대로 거의 사용을 하거든요. 좀 쉬운 장점이 있고 베트남은
좀 배우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예. 정말 이제 관심이 그러면은 뭐 좀 그나마 말도 배우는 노력이 좀 물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학생들도 진짜 와가지고 그런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나요? 네네. 가보시면 이제 제가 그 한 2011년 그때서부터 이제 동남아, 싱가포르,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 6년 전이랑 비교해 보면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만 해도 거기서 이제 그 인턴이나 아니면 교환학생 그런 거는 학생들이랑 이제 뭐 여러 번 만나서 같이 뭐 식사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런 거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홍콩이라든지 네네네. 싱가포르라든지 네네. 뭐 대만 가는 친구들은 좀 있었는데 오늘은 좀 인도네시아라든지 네, 베트남 그 아시아 내에서도 사실 그런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이미 그렇죠. 좀 발전한 나라인데 교육도 좋다 그러고 네네, 여기 있는 데는 이제 발전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제 기회는 그쪽이 더 많을 수가 있으니까요. 뭐 그냥 기존에 뭐 그런 홍콩 뭐 싱가포르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거기도 관심을 가자면 앞으로는 이쪽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이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면 이제 네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보통 이제 뭐 취업 정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어느 사이트를 가는 게 좀 좋을 건지 네이버에서 그냥 인도네시아 취업 이렇게 치면 되는 건지 뭐 그렇게 해도 아마 뭐 조금 나오는 게 있을 것 광고 같긴 한데 사이트들이 너무 많이 떠서 구별이 힘들더라고요. 그 뭐죠 그 저기 코트라 같은 기관이 코트라. 있지 않습니까? 정부 산하에서 이렇게 뭐 거기랑 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런 정부에 있는 산하기관 공공기관들에서 그런 관련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뭐 인크루트라든지 잡코리아 같은 전문 취업 포털에서도 좀 일부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즘 이제 대학들이 그런 이제 학생들 취업이 되게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그런 대학 자체 내에서도 그런 정보를 좀 일부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정보도 중요하지만 꼭 네. 가서 경험을 네, 해봐라. 네, 네. 이게 이제 다행히 요즘은 그런 대학이나 그 정부 기관에서 정부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뭐 저렴하게 심지어는 거의 본인 자부담 없이 가서 뭐 일정 기간 이렇게 현지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후원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해서 꼭 가서 보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해외 여행과 해외 창업, 취업은 이제 완전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한번 자신의 진로를 찾고 싶다면 오늘 저희가 드린 말씀을 참고하셔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섭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